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어제는요 정말 한여름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 덥지는 않을 거라지만 후텁지근한 것은 여전해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을 듯한데요. 이럴수록요 시원한 음료 하나 옆에 두시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 경제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때 다뤘던 내용 그리고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윤, 공공기관 호화청사 팔아서 비용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정부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 조정을 예고한 셈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전, 중국 화력발전소 매각을 검토한다. 뭔가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을 하는 집주인의 경우 2년 실거주 안에도 양도세 면제해준다.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인데요. 상생 임대인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2024년까지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뭔가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면은 혜택 준다.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리고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이런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어제 오후에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지켜봤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입니다. 자, 우리 우주를 열었다. 어제 이 발사 성공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군요. 우주를 열었다. 옆에 보면 발사 장면이 나오고 있죠. 저렇게 힘차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뭐 바탕이 파란색으로 돼 있죠.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큼지막하게 싣고 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부분이 강조됐죠. 그리고 궤도에 위성을 올린 지 첫 교신 성공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역시 누리호 얘기 사진 크게 싣고 있죠.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그동안 예의가 있었는데 이제 신설되는 방향으로 잡았어요. 경찰 직접 통제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문위 권고사항인데요. 경찰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거 역시 경찰 쪽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좀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진경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우주 명함입니다. 명함인데요.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우주 쪽에 나갈 때 이것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명함인데 우리가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누리호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화면 좀 소개해 드리죠. 여기 보시면요. 어제 발사 과정을 다 묘사한 그림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류, 그다음에 1단 분리, 세 번째 페어링 분리. 이 과거에 이게 잘 안 돼 갖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페어링 분리 성공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갑니다. 2단 분리.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능 검증 위성 분리. 그러니까 뭔가 계속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어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능 검증 위성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있는데요. 이 성능 검증 위성 안에 4개의 큐브 위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각 4곳의 대학이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 대학이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각각 만들었는데 이게 하루에 하나씩 이른바 이걸 사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큐브 위성을 하나씩 사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흘 동안 하나씩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성능, 기능을 발휘한답니다. 그리고 각각 다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거쳤어요. 누리호 2차 발사 과정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정부 관계자 이종우 장관이죠. 뭐 굉장히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좀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자, 위대한 전진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좀 자평을 한 셈이죠. 우리 정부가 했으니까요. 자, 기사 몇 가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의미를 분석한 거죠. 여기 뭐 역시 이제 이 그림이 있어요. 어제 과정에 대해서 아래 제목 보겠습니다. 우주 카르텔 입장권 별을 따낸 한국. 글로벌 우주 경쟁 본궤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주 카르텔. 그러니까 이게 몇 나라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려면은 일단 뭔가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는 뜻이 됩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5줄로 돼 있는데요. 발사체 6개국 기술 이전 통제 속에,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잘 기술. 우주 강국 명함 내밀 조건을 갖췄다. 여기에 우주 명함이 나오는군요. 우주 명함이. 그리고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 합류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과제가 있는데요. 상용화, 산업화 이루어야 진짜 성공이다. 이런 건 좀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자, 그동안 우리가 참 우리 연구진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바탕이 됐던 어떤 기술,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 우주 발사체 개발, 옛 소련권 국가들이 도움을 줬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 동맹이 준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옛날 소련 이런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 기술을 좀 더 보이죠. 자, 2002년부터 러시아와 협력을 시작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계기들이 있었던 거죠. 러시아도 좀 필요한 게 있었고 우도 필요한 게 있었고 2013년 1월엔 나로 발사 성공. 그리고 헬륨 탱크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동맹이 도와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옛 소련권 국가들 도움을 좀 받은 셈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는데요.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재명입니다. 예, 아침 일찍 있던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선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드디어 성공했는데 이제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자, 7대 우주 강국 7개 국가로 또 딱 집었어요. 이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한 1톤 정도 되는 이런 이상의 위성을 예.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7대고요. 예. 우리 앞에 나라가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인도가 있는데 만만한 나라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사실 이 7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게 지상이랑 예. 우주를 이어주는 유일한 운송 수단인데 우리가 드디어 자력으로 이런 운송이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예.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사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톤 정도 되는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런 정도의 발사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포함해서 이제 7개 국가 됐다 이런 뜻이군요. 자, 그런데요. 네, 일단 뭐 굉장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지금 이 발사체 기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첫 걸음이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 궤도에 올리는 성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예. 뭐 엔진 종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하지만 누리호는 그 유럽 우주국 ESA가 이제 그 이탈리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개발해서 2012년에 예. 첫 발사한 베가라고 하는 발사체가 있어요. 예. 성능 측면에서는 이 발사체랑 유사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신뢰성을 더 쌓고 그러니까 비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되게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지 예. 이 세계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누리가 종료가 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이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 자, 지금보다 좀 탑재 중량도 느리고 지구 궤도뿐 아니라 달, 뭐 화성, 소행성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나온 분석 중에는 이게 우주 이제 상업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쏘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올렸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다른 나라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상업화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상업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과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생겨야 되고요. 예. 그게 뭐 몇 년이라고 이제 제가 뭐 딱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예. 뭐 지금 우리 지금 한 5년 정도 더 진행을 하는 이런 이제 고도화 예. 사업 요거를 거치고 나면은 예. 이제 신뢰성은 조금 더 쌓일 수 있을 것 같고 비용 음. 측면에서는 이런저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잠깐 뭐 좀 단정 짓긴 어지만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추가적인 어떤 발사 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봐서 이른바 신뢰성 네. 저 나라에다 좀 맡기면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거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믿음을 줘야 되죠. 예. 자, 안 교수님 기사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리고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좀 주목을 끌어요. 자,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성공한 거예요. 쏘아 올리는데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있는 거를.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유사시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30년 정도엔 무인 달 탐사가 목표다. 달 탐사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자,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안 교수님. 지금 있는 자리에 예. 예를 들어서 탄두가 들어가면은 이 발사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궤도 측면에서 ICBM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다만 이게 ICBM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재진입을 할 때 탄두가 재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엄청난 그런 고열과 이런 이제 고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사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이걸 당장 빨리 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 필요시 우리가 빨리 쏠 수 있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지 되는데요. 예. 사실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액체 추진 로켓인데 이 케로신이나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준비의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드는 편이라 가지고 이게 과연 ICBM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한지는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예. 위성이 있는 자리에 탄두가 들어가면은 ICBM의 궤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다른 방향의 질문 드리면요. 네. 우주 발사체와 ICBM 두 가지 중에 기술적으로는 어느 게 더 고난이도입니까? 그게 좀 거기에 뭐 말씀하기가 어려운가요? 더 하나가 더 난이도가 높고 낮다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하는 곳이 이제 우주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예. ICB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그 필요시에 빨리 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이제 특성이라든지 예. 재진입을 하기 위한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측면. 네. 필요한 기술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 보면 달 탐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요. 달 탐사.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기술이며 언제쯤 가능할까? 이게 또 사실 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 어려운데 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언제쯤이라기보단 지금 8월 달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 예. 이게 지금 이제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다누리호는 달 궤도선이고요. 그래서 달에 가가지고 한 고도 100km 정도의 이제 그 궤도를 돌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예. 정부랑 같이 이제 다음 달 탐사 활동인 그 달 착륙선 미션 요거를 2031년까지 이제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근데 다만 이 정말 아쉽게도 지금 이제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달 궤도선은 예. 우리나라 발사체가 아니라 미국 발사체 그 스페이스X의 펠콘 9이라고 하는 이런 발사체로 예. 발사가 되는데 다음번 발사체는 이제 우리나라 발사체로 보낼 수 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달 탐사 어떤 장비, 어떤 뭐 이런 장치를 우리 기술로 또 쏘아 올리고 그리고 달에 착륙해서 그렇죠. 탐사하는 거. 이 정도까지 가야 진짜 이제 달 탐사 제대로 되는구나 이런 건데 요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한다는 말씀을 좀 들렸습니다. 자,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좀 갈 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도 좀 있고요. 뭔가 좀 좋은 조짐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되기까지는요. 이게 뭐 정부도 애를 썼지만 민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한 3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그래요. 부품도 납품하고 기술도 제공하고. 여기 보면 엔진부터 발사대까지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국내 기술이 집약된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요. 카이, 여기 있습니다. 카이. 카이는 대표적으로 이런 항공 산업을 끌고 있죠. 한국 항공우주 산업인데요. 누리호 전체적으로 조립을 하는 걸 담당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액체 로켓 엔진 개발했습니다. 지금 쏘아올린 엔진 여기서 담당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밑줄 거 있죠? 현대중공업 경우는요. 지금 높이 45m의 발사체 발사대. 이 발사대 기술도 굉장히 어렵다는데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옵니다. 자,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우주산업 정부 주도에서 민간 전환 가속도 된다.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애를 써서 이번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